네. 예, 이 윤여준 전 장관이 문재인 후보 캠프로 갔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인가요? 국민통합위원회, 추진위원회. 예,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초입부에 상당한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시니까 어떠세요? 뭐 특별히 변화가 오고 없는데. 가고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뭐 오고 가는 거죠. 오고 가는 건데 뭐 산다는 게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특별히 무슨 변화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예, 선거를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오랜만이시지 않았어요? 지금 뭐 선거를 가까이서 보는 것도 아니죠. 뭐 여전히 멀리서 보면. 캠프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캠프지만 사무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질문. 예. 지금 그 호남에서 오늘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어떤 심한 경우에는 7대3 정도로 밀리는 데도 있고 결국 그 단일화를 전제로 한다면 호남 민심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겠죠. 끊임없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린 이유를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 문제 자체를 정밀하게 뜯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호남 분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후보는 이제 말하자면 거의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고 또 정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호남 관련 발언을 한 게 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역시 또 그 문 후보에 대해서도 호남 분들이 좀 섭섭한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런 감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길 후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의 반영이기도 한 거죠. 글쎄, 그것도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직은 뭐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크게 작용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게 이제 연장선에 하나 더 여쭤보면 어쨌든 문재인 후보는 한 달간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제1야당의 적통이 있는 제1야당의 후보가 되셨는데 후보로서 이 자존감 내지 어떤 자기 어떤 중심성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후보 되기 이후부터 뭐 일자리 말씀을 하셨지만 후보 단일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1야당의 후보로서 거대 정당의 후보로서의 좀 자기 중심성이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 중심성이 약하도 볼 문제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뭐 자기 중심으로 단일화하자고 주장한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중심성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김동근 대표. 예, 어떤 예. 질문 하시겠어요? 예. 지금 그 새누리당의 전신은 지금 한나라당에서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해서 총지휘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후보가 어쨌든 메시지로는 국민 대통합을 내걸고 네. 100%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옛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도 영입도 하고 부산 부마항쟁도 뭐 예를 들면 뭐 입법화까지 한다는데 왜 문재인한테 갔냐? 예, 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근혜 네. 국민통합 노력을 네. 예. 아니 뭐 국민 통합 노력 자체야 뭐 훌륭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후보가 하는 통합의 노력마다 자꾸 진정성 의심이 네. 나오는 게 좀 보면 안타깝다는 거죠. 예. 장관님한테 꼭 이걸 하나 묻고 싶은데. 아 근데요 잠깐만요. 네. 제가 가만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무슨 민주통합당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 그건. 전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예. 당적도 없으시고요. 당적도 없고요. 물론. 네. 네. 이해창 대표 전 총재도 대세론 속에서 네. 이따가 두 번이나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박근혜 후보 대세론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깨졌다 심지어 그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 보이는데 공통적인 어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대세론이라는 게 사실상 있었습니까?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요? 예, 40% 물론 이상, 그 이해창 네. 총재 당시 대세론은 네. 박근혜 후보에 비해서 약한 대세론이었죠. 특히 박근혜 후보의 지지세는 네. 과거 이해창 총재의 지지세보다 훨씬 강고합니다. 그런 차이는 있으나 처음부터 대세론이라고 봤던 게 조금 잘못 본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아마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NLL 문제에 있어서 그 얘기하시는 거하고 실제적인 그거하고는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NLL 문제가 저렇게까지 불거졌으니까 양쪽의 주장이 상반되잖아요. 어느 한쪽은 진실을 얘기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진실은 규명돼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어떤 방법이 될지 대화록을 모르겠으나. 보는데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대화록을 보는 게 방법이라면 뭐 그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저 정도까지 문제가 불거졌으면 이거는 진실 규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떤 롤이 됐건 지금 가장 많이 받으셨던 앞으로도 받으실 질문이 양쪽을 다 아니까 국민들이 야권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롤이거나 어떻게 될 거라 하시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양쪽을 다 한다는 거는 안철수와 예. 문재인 양쪽을 다 알다니요. 잘 모릅니다. 예. 더군다나 제가 안철수 후보를 겪어본 것은 작년에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던 당시에 겪어본 거니까 그걸 미루어서 지금 하는 거를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죠. 청춘 콘서트 할 때. 예, 그때는 그때 전혀. 안철수 후보가 진짜 정치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요. 저는 그건 뭐 정말 액면 그대로 믿었는데 평소에 정치를 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다. 또 권력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 이 두 마디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그건 정말 믿음이 갔어요. 그런.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러시니까 제가 참 여쭙겠는데. 그 대변 위치는 아니죠, 분명히. 그렇죠. 네. 대변인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에 이제서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장관님이 겪어본 문재인 이런 사람이다. 예, 뭐 제가 겪어본 게 불과 그렇게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예. 그 체험의 한도 내에서 말씀을 하라 그러시면 네. 글쎄요, 인품으로 보면 뭐 제가 받은 느낌은 진지하고 상당히 진지하고 겸손하고 정중하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현존하는 정치인 중 최고다. 최고라고까지 하는 건 그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당히 정중하고 겸손하고 네. 진지하다 예.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적 자질을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평소 중시하던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공인의식이 얼마나 투철하냐 하는 거하고 민주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느냐 하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정치인으로서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도 잘 갖췄다. 뭐 자질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알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데 밑바탕이 되는 소양. 알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꼽는 거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나은 사람이니까 근접했다고 봤습니다. 장관님의 기준에 제일 근접하니까 이제 돕겠다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뭐 예. 그 요청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까요? 된다고 보죠. 예.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이게 쉬운 싸움입니까 이게? 이게 힘든 알겠습니다. 싸움이죠. 네. 이 정치인에 나오셨으니까 앞에 OX를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 이거 참 제가 질문 드리기도 어려운 질문인데. 내가 문재인을 선택한 것은 박근혜 때문이다. 들어주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예. 예. 박근혜 후보 때문에 뭐 문재인을 선택한 건 아니죠. 문제를 보고 선택한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질문입니다. 예, 내리시고요. 안철수 아직 정치 공부 더 해야 한다. 맞죠. 그래요. 아직 뭐 경험이 없으니까. 뭐 나쁜 뜻이 아니라 국정 경험도 없고 정치 경험도 없잖아요. 그 경험을 더할수록 좋죠. 뭐. 그 정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말씀해 보세요. 뭐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도 공부겠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그 관념의 차원에 머물게 되니까 현실 정치를 겪어봐야죠. 국회의원도 좀 해보고. 해보고 그래야죠. 그래서 대통령 되려면 4.11 총선에 나서 배지 달아라. 그렇게 그런 얘기가 거죠. 그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랬던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4.11에서 선거도 치러보고 배지도 달고 지금 국정감사도 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어쨌건 국정 경험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나도 내려주시고요. 됩니까? 예. 이해찬, 박지원, 이선우트가 필요하다. 들어주세요. 맞죠. 그 사람들이 이게 센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뭐 들고 계십시오. 그분들이 세다 약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른바 후보 주변에 있던 친노 예. 인사 9명이가 예. 다진 사퇴했죠.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하고 박정원 원내대표가 표적이 지금 되다시피
그렇죠? 돼 있죠.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무슨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무슨 특별한 정치적 과오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정치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강한 분들이라 그렇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징성 차원에서 그래서 표적이 돼 있는 거죠. 이선호태가 그런데 필요하다. 어쨌거나 뭐 본인들로서는 뭐 참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한국 정치가 지금 국민에게 이렇게 불신과 혐오를 받는 모든 책임을 두 사람이 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큰 선거를 앞두고는 후보나 당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이선호태가 필요하다는 게 네, 장관님 네, 생각이시고 네, 야권 상황을 좀 잘 아는 김명구 대표한테 제가 물어보죠. 네. 할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이선호태 할 것 같아요? 이해찬, 박지원 두 저는 사람. 한다고 봅니다. 언제 할까요? 예, 지금 가장 극다 시점을 갖다가 보고 계시겠죠. 예. 그래요. 오늘은 뭐 한다는 사람들이 많네요. 최필립 이사장도 사퇴할 것이다. 이해찬, 박지원 두 대표도 사퇴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대선 박근혜 대 문재인으로 치러질 것이다. 들어주세요. 이건 뭐 답이 정해진 걸 물어보시네.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답을 드실까봐 기대하고 만드는 질문이에요. 함정을 타신 거예요? 곧 이루어진다. 이거 큰일 난대요. 아니 뭐 그리고 아까 사실은 먼저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은 문재인이 될 것이다. 아까 먼저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한 40초 남았습니다. 40초요? 예. 네. 마무리 말씀으로 문재인이 이런 사람이고 대통령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활동하시니까 저희 시청자께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쨌거나 그 공인의식이 투철해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정실인사를 하거나 부정부패할 지도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그것만 아니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도 그럼요. 그럼 그 이상은 안 바래도 그럼 다른 후보는 그것도 못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상당히 어려울지 모르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네. 예. 오늘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